수능 시험이 딱 150일 남았습니다. 물수능이냐 불수능이냐. 대통령 말 한마디로 시작된 혼선에 오늘 대통령실과 교육부 장관, 여당까지 나서서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교과 과정을 벗어난 킬러 문항은 출제하지 않겠다. 입장은 정리됐지만 의문은 여전합니다. 그러면 교과 과정 내 변별력 있는 문제는 어떻게 내겠다는 것인지, 혹 덜 어려운 이른바 준킬러 문항이 많아지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무엇보다 수능은 이제 150일 남았는데. 먼저 송우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당정회의에서 이른바 킬러 문항을 수능에 출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위 킬러 문항은 시험에 변별력을 높이는 쉬운 방법이나 사교육으로 내모는 근본 원인이므로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출제를 배제하고. 최근 수능 난이도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주변 참모들에게 지나치게 어려운 문제를 내는 건 부적절하고 약자인 아이들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라고 비판한 걸로 전해집니다. 윤 대통령의 이런 비판 이후 당정회의가 열렸고 교과 과정을 벗어나는 킬러 문항을 없애는 대신 공교육 과정 내에서 변별력을 확보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결정한 겁니다. 당정은 또 과장 광고 등 사교육 시장의 불법 행위에도 엄중히 대응하는 한편 지난 정부가 없애기로 한 외국어고와 자사고 등은 존치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네, 관건은 교육과정 내에서 변별력 있는 문항을 만드는 거죠. 교육부 장관은 이에 대해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기법이 고도화가 안 돼서 그렇게 못했다는 것인지. 정부도 고도화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못했습니다. 학부모들은 밥상을 다 차렸는데 갑자기 메뉴를 바꾼 격이라고 했습니다. 이메인 기자입니다.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은 오늘도 혼란스럽습니다. 너무 조금밖에 안 남아서 떨립니다. 킬러 문항을 없애면 변별력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해온 공부에 대한 그게 좀 사라진다고 생각해요. 수능의 출제 방향이 명확하지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겁니다. 밥상 다 차려놓은 것 같은데 메뉴를 바꿔라는 거 뭐 그렇게 예를 들더라고요. 얘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준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부는 교육 현장의 이 같은 우려에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적정 난이도가 확보되도록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여 출제진이 성실한 노력을 경주하도록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교육부 수장으로서 모든 가능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당장 출제 기법을 어떻게 고도화할 것이냐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단지 좋은 평가자들이 좋은 문항을 개발하면 얼마든지 변별력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지금껏 변별력이 유지되지 않아 킬러 문항이 나온 게 아니냐고 반박합니다. 이 부총리도 이를 인정하면서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학부모 불안을 최소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수능은 150일 남았습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네, 수능 출제 방향이 여전히 혼란스러운데 오늘 수능 시험을 총괄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저희가 취재해보니 대통령실과 교육부 내부에서는 전 정부가 임명한 인사라 말을 듣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형식은 자진 사퇴지만 사실상 경질이란 해석입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수능 출제 컨트롤 타워인 이규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오늘 원장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6월 모의평가와 관련해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이 원장은 문재인 정부 막바지인 지난해 3월 임명됐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지난 15일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 정부에서 임명된 평가원장이 말을 듣지 않아 답답하다는 취지로 보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부터 강조한 사교육을 유발하는 킬러 문항 배제 지시를 평가원이 따르지 않아왔던 겁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JTBC 통화에서 킬러 문항을 통해 변별력을 확보하는 기조는 문재인 정부에서 정착됐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자진 사퇴 형식이지만 사실상 경질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앞서 대통령 발언으로 물수능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과 여당은 일제히 이 부총리를 비판했습니다. 책임 있는 직책에 있는 정부 부처 관계자는 신중하지 못한 언행으로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마땅합니다.
결국 이 장관은 공식 사과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사실 일찍이 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교육부가 좀 반성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좀 근본적인 해법을 내놓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 발언이 2번이나 정정되는 등 정책 메시지 전달 체계에 혼선이 초래됐지만 대통령실이 이에 대한 개선책 없이 외부 부처에만 책임을 돌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예, 수능이 어떻게 출제될지 혼란스럽고 또 수능 문제를 내는 교육과정평가원장도 물러났습니다. 교육부를 담당하고 있는 성화선 기자와 이번 사안을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성 기자,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평가원장이 물러났어요. 이건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수능이 딱 150일 남았는데 수능 문제를 출제하고 또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가 사라진 셈입니다. 지금까지는 수능 문제의 오류 때문에 사퇴하는 일은 종종 있었지만 모의평가의 난이도 때문에 평가원장이 그만두는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혼선이 불가피해 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번 수능이 어떨지 학생들도 학부모들도 혼란스럽다라고 하는데 컨트롤 타워까지 물러나면 이 혼란을 수습할 당사자가 없는 거 아닙니까, 자리에?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정부는 사교육의 주범이 킬러 문항이라고 했습니다. 킬러 문항이 이제 저도 아이를 키워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 이건데 킬러 문항이 정확히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볼 수 있을까요? 주로 국어 비문학, 교과 융합형 문제를 말하는 건데요. 예. 대표적인 킬러 문항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2019학년도 국어 문제인데요. 31번이 대표적입니다. 예. 이 지문을 보시면요. 과학과 철학을 융합한 문제인데 단어가 질점, 만류인력, 좀 어려워 보이는 단어죠. 예. 당시에 학생들이 도대체 풀 수 있는 문제냐라는 논란이 커지자 평가원장이 학부모님, 선생님들께 혼란과 심려를 끼쳤다며 사과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계속 또 바뀌는 거 아니냐라는 의문도 있었지만 또 예. 등장을 했습니다. 보시면 바로 작년인데요. 2023학년도 국어의 17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기초 대사량 연구에 관한 지문인데 문제를 봐도 어려워 보이죠. 네, 예. 이러다 보니까 킬러 문항을 풀려면 학교가 아니고 학원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지금 국어 문제죠? 국어 문제인데요. 예. 네, 그래프, 편차, 기울기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그럼 뭐 질문이라. 종합적인 사고를 요구한다. 네. 라고는 하지만 제가 봐도 풀기 어려운 문제 같긴 합니다. 킬러 문항이 점점 더 이렇게 어려워지면 사교육 시장에 의존하는 게 더 높아진다. 대통령의 얘기인데 이건 맞습니까? 네,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킬러 문항이 필요한가에 대한 문제 제기는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너무 어려운 문제를 빼면 무슨 이제 문제 출제하는 사람들이 무슨 뭐 나쁜 마음을 먹고 어렵게 내는 게 아니라 너무 쉽게만 내다 보면 이게 상대평가는 학생들 간의 변별력이 없어서 특정 등급의 학생들이 몰리면 또 수능 시험이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변별력을 찾다 보니까 저렇게 된다 이런 주장도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킬러 문항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현실은 수능은 상대평가잖아요. 1등부터 이제 나오는 건데 이런 킬러 문항 없이 어떻게 변별력을 유지할 수 있냐 이런 문제가 남게 됩니다. 게다가 이 지금 시점에서 할 수 있느냐 이 시점의 문제도 나오는데요. 예. 또 2014년의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당시의 정부는 앞으로 수능 영어는 절대평가로 바꾸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실제로 2017년도 수능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 그래프는 월 평균 고등학생 한 명이 영어 사교육비에 얼마를 쓰는가를 보여주는데요. 17년 이후로 줄어든 적이 없죠. 계속 늘어났습니다. 오히려 17년에 바꾸겠다고 했는데 더 늘어났군요. 네, 그러니까 크게 사실은 늘어났습니다. 학부모들 또 학생들 입장에서 뭔가 바뀌면 불안해서 여기에 컨설팅 해줄 수 있는 사교육에 더 의존하는 경향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네, 이런 사례들을 종합을 해보면 어떤 정책이 바뀌었을 때 학부모들의 불안 때문에 오히려 더 사교육을 찾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앞서 이제 너무 교과 과정만 내다 보면 원래 수능이라는 게 좀 종합적인 사고를 요구하자 이런 취지였는데 그건 또 벗어난다 이런 지적도 있긴 하고요. 또 150일 남기고 이렇게 출제 경향을 바꾸게 되면 학생들로서는 상당히 불만도 있고 혼란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좋은 메시지긴 한데 시기적으로 너무 급했다. 너무 시기가 임박해서 내게 되면 그 효과가 반감되는 거죠. 오히려 혼란만 붙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당장 여름방학 특강부터 대치동 등에서는 발빠른 사교육 업체들이 이른바 적당히 어려운 문제를 골라서 특강에 나설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이런 급작스러운 정책 전환이 정보력이 강한 사교육 업체에는 또 한 번 기회를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사교육 의존을 낮추자고 냈던 대책이 오히려 사교육 의존을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높이게 된다. 이런 얘기군요. 예, 그렇습니다. 시장은 늘 발이 빠르죠. 알겠습니다. 성화성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